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립토미디어입니다. 일본의 문제가 한 차례 지나갔고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효과는 뭐 나왔다고 보긴 힘든데 암호화폐 시장 보면서 뒤통수 세게 맞은 적 많잖아요, 우리. 그래서 미 증시나 금, 은 같은 자산들은 여전히 수요가 쏠리고 있고 연준이 유사 완화 정책을 시작한 유동자금들이 그쪽으로만 쏠리면서 암호화폐는 좀 지금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데 오늘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암호화폐가 왜 못 오르고 있냐?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3번 했죠. 네. 3번이나 했고 엔캐리, 엔화 엔캐리 문제도 지나간 것 같고 심지어 연준이 돈까지 푼다는데 왜 암호화폐만 이렇게 힘을 못 쓸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암호화폐를 구조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미국에는 국채 발행 준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 발행량이 100이라고 쳤을 때 단기채는 20, 장기채는 80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베센트가 2025년에 이거를 싹 바꿔놨어요. 기존 20%의 발행량이었던 단기채를 55%, 반 이상으로 바꿨고 기존 80%의 발행량이었던 장기채를 45%,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 국채라는 건 돈을 빌리는 대신 그 증서를 주는 건데 미국은 여러 나라들에서 단기채를 팔고 현금을 빨아들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S&P 500이나 뭐 구글, AI 섹터들, 엔비디아, 금, 은처럼 미래의 성장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는 느낌보다 근본적으로 단기 수익 창출이 목적이 되는 투자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채, 단기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베센트가 계속 단기채만 발행을 하니까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미단기채로 돈을 넣고 암호화폐 시장은 올 연말 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신고점을 세워줬잖아요. 네. 그 후에 약 30% 이상이 빠졌고 막상 악재 같은 재료 다 소화한 것 같은데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단기채의 수요가 다 쏠렸으니까. 그러면 파월이 유사 완화 정책과 비슷하게 단기채를 매달 400억 달러씩 매입하면서 투자 시장에 현금을 수혈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시장의 다이버전스는 왜 바뀔 생각을 못 하는 걸까요? 지금 또 장기 추세선의 하단부까지 내려가려고 80K 찍으려고 또 뭐 발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발악을 하고 있죠. 차트적으로는. 자, 왜 이러냐면 1차원적으로 연준이 사들이는 400억 달러의 수요가 시장을 당장 상방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뿌려놓은 국채는 올해 2조 달러예요. 연준이 이번 달부터 시작한 400달러와는 당장 5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 중에 1조 달러 약간 넘는 돈을 단기채에 쏟았으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25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충분했다면 단기로 승부 봐야 되는, 단기 마진율로 승부를 봐야 되는 요 암호화폐 시장이 반응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선물 시장 털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일본 문제다 뭐다 뭐 지정학적인 문제들도 있고 요 선물시장 털기만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금과 반대로 금과 은은 신고점을 찍고 있고 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막 쉽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초안전자산이에요. 근데 미국의 장기채 발행량을 줄이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보다 얘네의 마진이 더 높다고 판단이 드니까 투자자들은 얘네를 선택하는 거죠. 앞으로 뭐 산타랠리라든지 연말 랠리라든지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초단타, 아주 짧은 스캘핑의 영역이에요. 조금 더 스윙 관점에서 주요 매물대, 핵심 매물대가 많았잖아요.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선 속에서 핵심 매물대가 많았는데 이런 매물대, 주요 매물대 확인하면서 암호화폐로 마진을 내려면 앞으로 연준의 유사 완화 정책 400억 달러라는 그 자금이 시장에 의미 있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보고 행동으로 옮긴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건 코인베이스의 매수세예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비율이 76.45%,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금리 발표 전에 나왔던 매수세예요. 코인베이스는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번 일본 금리 결정은 큰 하락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라도 있던 것처럼 사상 최고치의 매수를 했습니다. 80K에서 90K 가격이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처럼요. 그러면 시장의 물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11월 말부터 일본의 금리 발표 전까지 비트와 이더 모두 포함된 유동성 공급자의 물량 흡수가 대량 일어났습니다. 대형 고래들이죠. 차트를 만들어내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비슷한 흡수 패턴이 나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매도 물량을 흡수를 해버렸다는 건 버티지 못하고 팔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고 이 매물대가 코인베이스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해볼 만한 자리라고 판단이 들어서 물량 흡수를 한 거겠죠. 그렇다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형 고래 말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중형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 그룹 또한 순매수세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형 고래들이 왜 중요하냐면 100비트면 뭐 원화로 지금 약 130억이잖아요. 개인치고는 크지만 1만 비트 이상 소유한 초대형 고래들, 이들이 움직이면 이 시장의 차트를 움직이는 이 세력들이죠. 이들이 행동하면 차트에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 중형 고래 그룹은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라서 이 시장에 정말 중요한데 이들 또한 현재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중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다 정리해보면 기관들도 매수죠. LP, 대형 고래들의 매도 물량 흡수. 매도 물량 흡수. 그리고 중형 고래들의 매집까지. 근데 공급은 마르고 있습니다. 엔화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외부 충격의 요인도 감소했어요. 이 타이밍에 맞춰 저도 약 한 달 반 정도 미뤄뒀던
알트코인 추가 매수 계획을 구독자분들과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빠르면 내일 있을 라방에서 바로 공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아직 크립토 미디어 실시간 라방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고요. 이 라방은 제 공식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비공개 라방입니다. 이 공식 방에서는 유튜브 영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한 조금 더 예민한 사항들과 추천 코인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등등 다양하게 도움되는 재료들이 많으니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텔방 입장도 마찬가지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브리핑은 공식 텔레그램 방에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